선생님, 우리 학생 동무들이 벌써 저렇게들 와서 이렇게 꽃들을 먼저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 동무들이 정말 네. 빨리 왔구만요. 학생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이 주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학생 동무들, 선생님이 과제 수행 종목부터 좀 알아볼까요? 학생 동무들, 이른 봄에 잎보다 꽃들이 먼저 피는 식물들은 어떤 종들이 있습니까? 진달래, 태그나무. 예, 유치원 꼬마가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대답하기 전부터 대답했구만요, 먼저. 내가 촉촉박사 선생님한테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무작정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예.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피는 것이 진달래입니다. 개나리와 벚나무도 꽃이 먼저 피고 잎이 생깁니다. 예, 이자 방금 학생 동무들이 이야기한 식물들은 모두 봄철에 일찍 꽃을 피우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진달래 나무를 가리켜서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라고 그렇게 문학 작품에도 소개된 그런 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달래 나무나 개나리 꽃나무, 살구나무들은 이른 봄철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흔히 꽃나무들은 잎이 먼저 자라고 꽃이 피는 게 보통인데 왜 이런 꽃나무들은 먼저 꽃이 핀 다음에 잎이 자라게 됩니까? 예, 참 흥미있는 문제인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알자면은 우선 잎이나 이 꽃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봄에 꽃이 피는 나무들은 새해에 피어날 잎과 꽃들이 이미 그 전해에 가을에 생겨나게 하고 이것을 눈이 감싸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기온이 점차, 말하자면 대기 온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각 부위의 세포들이 맹렬하게 분열하면서 자라남으로써 꽃의 각 부위와 잎들이 눈 밖으로 내밀게 되며 이것이 이제 꽃이 되고 잎이 돋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구조가 서로 다른 쌍눈을 가지고 있는데 용량가지로 자랄 꽃은 잎눈이라 하고 속에 꽃이나 꽃차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꽃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로 자랄 잎눈과 꽃눈을 다 가지고 있는 눈은 혼속눈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식물의 각 기관들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기 온도에 대한 역성이 특수합니다. 실내로 복숭아나무의 잎눈과 꽃눈은 대기 온도에 대한 역성이 비슷하므로 봄이 오면 잎눈과 꽃눈이 거의 동시에 자라나 꽃이 피고 잎이 돋습니다. 반대로 진달래나무와 살구나무의 꽃 등은 사정이 다른데 이들의 꽃눈은 비교적 낮은 온도를 요구하며 초봄의 낮은 온도 조건에서도 이것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온도 조건을 만족시켜 주므로 이때 벌써 꽃눈이 자라나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러나 잎눈인 경우에는 이런 대기 온도가 자기가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므로 여전히 잠복 상태에 있게 됩니다. 후에 대기 온도가 점차 올라가 자라는 데 필요한 기후 조건이 보장될 때라야 비로소 잎눈이 자라나게 됩니다. 따라서 진달래 나무와 살구나무는 먼저 꽃이 피고 그 후에 잎이 자라는 습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흔히 봄을 꽃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봄에는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과 같은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피는데 그건 왜 그럽니까? 예, 우리 주위 세계의 꽃을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꽃들이 붉은색, 보라색, 푸른색, 오간에서 변한다는 것과 노란색, 감색, 붉은색 오간에서 변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꽃 색깔이 노란색, 감색, 붉은색 오간에서 변하는 것은 모두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가 재주를 부린 결과입니다. 카로티노이드의 종류는 대단히 많은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대략 60여 가지의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꽃 색깔이 붉은색, 보라색, 푸른색 오간에서 변하는 것은 꽃잎의 세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유기색소의 일종인데 색깔을 매우 쉽게 변화시킵니다. 온도나 pH가 약간만 변해도 즉시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나팔꽃이고 색깔도 역시 다양한데 이것 역시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그 색소의 역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네. 나팔꽃에는 이제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연분홍색 등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색깔들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안토시아닌과 같은 색소 물질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게끔, 색깔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식물체 속에는 산속 물질이 있는가 하면 염기성 물질도 있습니다. 각이한 식물의 체내의 pH 값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설사 같은 식물체라 하더라도 햇빛, 온도, 습도 같은 것이 달라짐에 따라 pH 값이 변화됩니다.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신기한 재주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는 기이한 현상도 적지 않은데 부영화가 아침에 피어날 때에는 흰색이었는데 한낮이 지나면서 점차 분홍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빨간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동물들이 목화밭에 가보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전 이번에 봄에 피는 꽃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에 자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족적히 숨어 있다는 것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활에서 보게 되는 기이한 현상도 그 속에 숨은 원리만 잘 파악한다면 그 어떤 과학에서도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학생동무들은 꽃 하나라도 세심히 관찰하면서 그 꽃의 이름이며 그 특성에 대해서 배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내 나라, 내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열렬한 조국애를 안고서 꽃에 대한 상식을 더욱더 넓혀나갑시다. 예!